지난 시간에 뭘 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할 때마다 계속 뭐가 V가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치? 1번 탄성력에 대한 실험은 해결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에 있는 부력은 설명조차 못했죠? 마찰력도 마찬가지네요. 일단 부력과 마찰력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 일부를 시간 되면 좀 풀어보고요. 금요일에 응? 금요일에 마찰력 부력 단어 상을 매칭을 할 것이다. 금요일날? 정민쌤이? 마찰력이랑 그 뭐야 부력이랑 마찰력에 대한 개념 설명이 다 끝났어? 네, 여러 가지 끝나고. 이것도 다 히트했어? 네. 오, 되게 빠르네. 그리고 거울 비치는 것까지. 대박이네. 이거 소지 안 풀어도 돼 나는? 다 풀었니? 숙제를 하라고 했어? 네. 갑자기 행복해졌는데? 일단은 뭐 지난주에 너희들이 뭐 그렇게 빨리 진도를 나갔으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해가 되니? 안 그럴 것 같은데. 하여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학 특강이 들어가니까 방학 특강할 때 물리가 3번 들어가 있는데 수요일 날 앞쪽에 이제 물리 생 기초에 해당하는 물체 운동이라든가 등가도 운동, 그다음 뭐 그런 것들 있죠. 힘, 마찰력, 뭐 이런 거, 부력 이런 간단한 힘들에 대해서 좀 기초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 특강을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그 문제가 너무 쉽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음 주에 좀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음 주는 운동의 표현, 물리 초반에 있는 이건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이 거의 없어서 아마 물리 교재를 보면은 처음에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할 텐데 그렇습니다. 거기 좀 해보고요. 그럼 이번에는 근데요. 1번은 0.15, 2번이 0.3, 3번은 감소한 눈금의 값이 부력이구나 뭐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채점을 한번 해보십시오. 몇 번까지 하나요? 그대로 왜 안 했어? 숙제는 여기다 있구나. 네. 숙제는 몇 번까지야? 헐. 21번까지 다 푸는 거야? 이거 언제 다 적어? 사포, 도화지, OHP, 거칠기. 마찰력이 커야 신발 바닥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접촉면의 넓이와는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고 10번까지 먼저 맞춘 다음에 질문을 좀 받고 나머지 문제 답을 맞춥니다. 7번은 가나다라. 11번까지 갔네. 11번까지.
물체의 무게랑 1리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 A는 가라앉고 B가 떠올랐다. 이건 뭐야? A고요. A는 가라앉았다. 그럼 A의 무게가 A의 부력보다는 큰 거고요. 이 자식은 MG는 B의 부력과 같은 건데요. A가 더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죠. A랑 B를 보면 얘가 더 질량이 큰 놈이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네요. 8번 정도. 8번에 4N이 되는데 7번은 7번은 없니? 나갔을 때 가나다라 라가 제일 크겠네. 왜 다 저거로 있니? 이거 다 잘못됐네. 내가 잘못 보겠나? 아 내가 답을 잘못 보겠네. 자 여기 뽑읍시다. 이 중에는 뭐가 질문일까? 11번 또? 완벽한 건가? 정리쌤이다 잘 가르쳐놨어? 난 놓으면 되겠다. 질문이 엄청 없네요. 한 번을 봅시다. 자, 표는 추와 쇠구슬을 담은 컵을 각각 용철 저울에 매달아서 그랬다. 물속에서의 추 쇠구슬을 담은 컵에 작용하는 불의 크기가 다른 까닭을 골라봐라. 추와 실험을 보니까 자, 물에 넣기 전에 용철저울의 눈금이 2N이니까 이 자식의 첫 번째 상황의미가 mg가 2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용철저울의 표시가 되는 값을 봤더니 이게 1.7이라고 했으니까 이 줄에 걸리는 힘이니까 이게 줄에 걸리는 이 장력, 탄성력이 1.7이란 뜻이죠. 1.7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이 물체가 멈춰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또 다른 힘 하나가 필요한데 이 또 다른 힘이 바로 부력일 거고 얘가 0.3이겠네요. 그럼 그렇지? 이 두 개의 힘이랑 얘가 지금 평형을 이룬 거죠. 이렇게. 그래서 V의 크기가 0.3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쇠구슬이 담겨 있는 컵인데 쇠구슬이 담겨 있는 컵? 그러면 쇠구슬이 담겨 있는 컵을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쇠구슬이 이렇게 바글바글 담겨 있겠지. 얘를 갖다가 물속에다가 이렇게 넣었더니 이 자식의 바깥에 있을 때 이 자식의 무게가 역시 2N이라 돼 있고 물에 넣은 다음에 용철저울의 눈금은 0.4니까 여기에 걸리는 값이
바깥에 있는 이뉴턴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당기는 요 값이 0.4라는 뜻이죠. 얘가 0.4면 얘는 요만큼이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 거거든. 그렇지? 컵에다가 지금 쇠구슬 넣어서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만큼이 잠겨 있는데 요만큼이 잠겨 있는 얘가 만드는 요 부력의 크기가 1.6이어야 평형이 되겠네. 그렇지? 요런 상황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두 물체가 무게가 다르다. 그렇지 않죠. 아까 바깥에 있을 때 잰 게 둘 다 2N이었기 때문에 이 자식의 mg값이나 이 자식의 mg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쇠구슬 갖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조그만한 게 밀도가 커서 부피가 조금이라 요만큼이 차지하는 물의 무게가 0.3밖에 안 된다는 뜻이고, 이 자식은 물에 잠겨있는 이 넓이가 부피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부력이 큰 거지. 잠겨있으니까 부력이라는 값은 로 G V라는 값이죠. 로가 이제 이 부력은 이제 유체, 액체나 기체일 때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 유체의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에다가 잠긴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를 곱한 값인데 똑같은 물에 잠겨 있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똑같은데 잠긴 부피가 아마도 이 자식이 0.3분의 1.6만큼이 얘가 더 크겠지. 부피가 더 많이 잠겨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니은 맞는 말이고요.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중력의 크기를 갖다가 무게라고 하죠. 이 중력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무게라고 하고요. 질량은 정의가 뭐냐면 질량은 이 관성의 크기입니다. 관성의 크기. 관성이란 말 들어보니 관성? 잠깐 나왔네 지난 시간에.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애가 있고 질량이 큰 애가 있으면 힘을 가하면 얘는 금방금방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이 자식 안 변하는 거야. 질량이 큰 거야.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자기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성질 값이 큰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르죠. 중력의 크기가 바로 무게입니다. 기억과 똑같은 말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넘겨서 그런만 이 유제를 왜 했지 근데? 궁금하네 갑자기. 자기가 프린트를 만들어서 수업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진도 나가는 게 하도 없으니까 프린트를 못 보니까 진도를 나가버린 거구나. 그런가 보다. 자, 부피가 똑같은 A와 B가 있으면 이 자식은 물에 잠겨 있으니까 얘가 지금 왜 잠겨 있을까를 보면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이 자식의 mg가 있을 거고요. 그럼 요만큼의 부피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부력을 만들었겠지. 그치? 그런데 얘랑 같지 않아도 바닥과 닿았으니까 바닥에서 얘를 떠받쳐주는 힘이 있을 건데 뭐 수직항력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자식이 뭐 10인데 이 자식이 6이면 이 자식이 4만큼인 거야. 그래서 평행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바닥을 부력이 만약에 6만큼이 있으면 공기 중에 있을 때 10만큼으로 들어야 되는 걸 물속에서는 4만큼의 힘을 가지면 들 수 있지. 물속에서는 내가 물체를 들기가 편한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4N 이런 값이고요. N 값이 이제 수직항력이 4가 되니까 얘는 가라앉고 떠오른 이유가 뭐냐? 이 자식의 중력이 이 부력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제 가라앉은 거고요. 근데 이 자식을 보면은 얘가 만약에 전체 부피가 V고 얘가 만약에 잠겨있는 부분이 대충 뭐 절반이라 합시다. 2분의 V가 잠겨있고 2분의 V가 떠있다 라고 하게 되면 요 놈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력이 얘가 6이었잖아. 잠긴 부피가 V일 때가 6이면 2분의 V일 때는 이 자식이 이 부력이 3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요 놈은 이 자식의 질량도 3밖에 안 돼서 얘랑 얘가 두 개가 평형이라서 떠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요 놈과 요 놈 중에 얘는 크기는 똑같지만 돌멩이 같은 거고요. 크기는 똑같지만 스티로폼 같은 거야. 그럼 얘는 떠오르고 얘는 가라앉죠. 두 개가
질량을 치게 되면 이 자식의 무게가 커서 질량이 커서 무게가 큰 거죠. 그래서 A의 질량이 더 크다, 뭐 A의 무게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이 몇 시 끝나는지 아는 사람? 저기 나가나? 8시 25분구나. 8시 25분. 12분부터. 여기는 혜민이밖에 모르겠다. ABC 무게가 다 다르고 재질이 같은데 이게 마찬가지로 뒷면의 기획 해봅시다. 21번인데. 또 몇 번이니? 13. 13? 13? 15. 15? 14번 14번 4번 17 20 18 그만치 13번부터 가볼까요? 자, 용수철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가 그림과 같다. A와 B를 그림처럼 연결한 다음에 2N의 물체를 매달게 되면 늘어난 길을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림 보니까 요래 돼서 A, B 써 있고요. 여기 2N일 때를 보니까 얘는 2cm 돼 있고 여기는 거꾸로 됐네. 2cm고 여기가 0.5N이고 2N 이런 값이네요. 용수철이 지금 이제 길게 여기 A 용수철이 있고 이제 A라는 놈이랑 B라는 놈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체를 갖다가 이제 매달아서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늘어났을 건데
이 자식은 원래 길이보다 이만큼이 늘어났을 거고요. 이 자식은 원래 길이보다 이만큼이 늘어났을 것 같아. 이 x1가 이만큼이 늘어났을 것 같아. 그러면 a와 b가 있으면 이쪽이가 지금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 x라고 하고 걔가 갖는 힘을 갖다가 f라고 하면 요 그래프에서의 이제 기울기의 의미가 x분의 f라는 값인데 이 값이 용수차함수 k죠. 그러니까 F는 KX라는 힘이 이제 탄성력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여기에 2N의 물체가 매달리면 이 무게가 얘랑 얘가 나눠 걸릴까? 똑같이 걸리겠지. 똑같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질량이 없는 애가 있으면 질량이 없다? 이상하긴 한데.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사람이 매달려 있어 이렇게. 이상하네요. 얘가 몸무게가 없다 쳐봐. 그럼 여기에 만약에 돌 하나 묶어놓으면 얘가 얼만큼 너 팔이 얼만큼 무겁니라고 하면 얘만큼 무거워요라고 할 거잖아. 얘 무게 때문에 무거운 거니까. 이 사람의 질량이 없으면 만약에 물체를 안 매달아 놓으면은 힘들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그런데 요 놈이 그러면 이만큼이 힘들 건데 또 사람이 질량이 없는 그런 사람이 또 있다 쳐봐. 그 애가 또 여기를 또 매달려 있어 이렇게. 머리에서 팔이 나오네. 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줄을 갖다 어떤 애를 갖다 묶어 놓으면 야 너 얼만큼 힘드니라고 하면 얘 때문에 힘든 거잖아. 얘는 얼만큼 힘드니라고 하면 또 얘 때문에 힘든 거지. 얘 무게하고 상관이 없고 얘도 무게가 없으면 느끼는 힘이 얘를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줄에는 어디서나 2N이라는 힘을 느끼는 거야. 2N. 그럼 얘가 2N을 느끼면은 2N이라는 힘을 느낄 때 이 자식이 늘어나는 길이는 2cm이거든. 2cm. 그 다음에 이 자식은 이 0.5N일 때 2cm가 늘어나니까 이 쭉 가서 이게 뭡니까? 2N의 힘을 느낄 때는 이 자식의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여기는 8cm가 늘어나겠죠? 8cm가.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값이 10cm가 늘어나는 거 10cm가. 오케이. 오케이. 자, 넘겨보시고요. 좀 상식적인 수준으로 진도로 나가려고 너무 빨리 나가거나 내용을 모르는데 나가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특강이 있으니까 특강 시간이 정 안 되면 내용 설명을 또 추가하게 되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탄성력 마찰력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도대체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했는지 간도 안 한다. 정민쌤은 얼마나 열심히 한 거야 수업을? 지난번에 헛소리 좀 했구나. 수업하다가 이상 헛소리 하고. 그러네. 이반이 저쪽 반에 있을 때지. 팔 뻗지고 막 그랬지 그때. 자, 14번에는 50N의 무게를 갖는 애가 위에 있고요. 10N의 무게를 갖는 애가 얘가 있어. 근데 B가 정지해 있다. 얘도 정지해 있겠죠. 그러면 힘을 갖다 표시해보면 이 자식의 무게가 이 자식의 mg가 10인데 여기 걸리는 장력 줄이 만약에 없으면 낙하했을 거고요. 줄에 묶여 있으니까 이 위치에 정지해 있는 건데 그럼 이렇게 접촉해 있으면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 걸리는 이 줄에 걸리는 힘을 장력이라 하면 장력은 분명히 10N이니까 요마하고 요마가 똑같으니까 멈춰 있었겠죠 이렇게. 그러면 같은 줄이면 같은 장력이 걸리니까 여기에 이 자식한테 걸리는 장력이 10인 거야. 그러면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힘이 남으면 가속 운동이 생긴다가 이제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의 두 번째라는 가속도의 법칙이거든. 힘이 남으면 A가 생긴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 근데 힘이 안 남은 거야. 안 남았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 힘의 정체가 마찰력이겠죠. 그러니까 마찰력은 10N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안 움직였으니까. 이 자식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에 mg가 50이 있지만 y 방향도 안 움직여요. 왜냐면
여기에 접촉했으니까 얘가 책상을 누르게 되면 책상에서 얘를 떠받쳐주는 수직 항력이 생길 건데 그 값이 역시 50입니다. 그래서 y 방향으로도 안 움직이고 x 방향으로도 안 움직이니까 마찰력은 10입니다. 10. 정지 상태에 있을 때 느끼는 마찰력은 그놈한테 가해진 바깥에 가해진 힘, 외력과 같습니다. 얘를 갖다가 10으로 밀었는데 안 움직이면 마찰력이 10인 거고 20으로 밀렸다. 20으로 밀었는데도 안 움직이면 마찰력이 20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15번에 자, 빗면 위에다가 물체를 올려놓았더니 그림처럼 정지 상태에 있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방향으로 기억은 뭐야? 디귿은 평행하고 디귿 리을 빗면과는 평행하고 기억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왼쪽과 오른쪽을 나타낸다. 누가 봐도 디귿은 오른쪽이 아니지 않냐? 왼쪽이 아니지 않냐? 그렇지? 뭐가 빗면 사선 윗방향 아니야? 옆순지가 옆에 방향이 됩니다. 그렇답니다. 옳은 걸 골라오면은 자 기억에 정지 상태일 때 물체는 기억 방향으로 정지 상태일 때 그럼 가만히 물체가 빗면에 이렇게 빗면에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얘가 받는 힘이 뭐가 있니라고 하면은 중력 때문에 생긴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있거든. 이 빗면각이 세타라면 내려가려는 힘의 크기가 mg의 그 사인만큼 정도의 힘으로 이게 mg가 있으면 이 자식의 사인만큼의 그 힘을 가지고 내려가려고 한단 말이야. 안 내려간다는 뜻은 이쪽 방향으로 버티는 힘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마찰력일 건데 이 마찰력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식하고 똑같겠죠. 마찰력은 운동의 항상 반대 방향이니까 내려가려는 반대 방향이니까 뭐래? 기억 방향,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의 마찰력이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물체한테 니은 방향의 힘을 작용을 해서 물체가 니은과 디귿 뭐라고? 니은과 디귿 사이로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디귿이라 치고 니은이라 씁시다. 이쪽 방향을 만약에 움직였다. 빗면이 약간 삐뚤어하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마찰력은 하여간 움직이는 반대 방향의 마찰력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마찰력의 방향은 리을이 아니라 그 운동의 반대 방향이다. 운동의 반대 방향.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의 마찰력. 얘를 일로 밀었는데 마찰력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면 이상하잖아. 마찰력은 항상 운동의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틀렸고요. 기억부터 리을 중에 디귿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면 가장 최소한의 힘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 뭐라고? 디귿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면 가장 최소한의 힘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 왜? 왜? 누가 봐도 니은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왜 디귿인 거야? 디귿에 대한 게 뭐가 잘못됐나? 얘가 오타가 난 거네. 얘가 해설지를 보니까 이 디귿 방향의 얘를 니은으로 바꿔야 되네요. 틀리다고 하니까 이 디귿을 니은으로 바꾸죠. 당연히 내려가는 쪽으로 툭 밀면 이 내려가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살짝만 밀면 얘가 제일 잘 움직이겠죠. 당연히 아래쪽 방향입니다. 디귿을 니은으로 바꿔서 디귿을 맞다고 합시다. 아니면 틀렸다고 하든가 디귿을.
자, 그림처럼 책상 위에 어떤 물체가 하나가 있고요. 이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100N으로 당기고요. 이 자식의 무게는 100N이고요. 왼쪽으로 50만큼의 어떤 또 다른 힘이 이걸 갖다가 F1이라고 하면 F2라는 어떤 50만큼의 힘이 있답니다. 근데 물체가 안 움직인다? 그럼 뭡니까? 이쪽에 또 다른 힘이 있어야 얘가 안 움직이는 이유가 설명이 되겠죠? 내가 모르는 어떤 또 다른 힘이 있는 건데 그거는 바닥에서 느껴지는 마찰력일 거고요. 이 마찰력의 크기가 5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야 요 놈이랑 요 놈을 더한 값이 얘랑 똑같으니까 안 움직이는 게 설명이 되겠지. 그럼 마찰력의 크기는 50일 거고요. 그러면 자,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이쪽이니까 왼쪽이다.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한 두 힘의 합력과 같다.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한 두 힘의 합력이 이쪽 방향에 얘랑 얘랑 합하게 된 이쪽 방향이 50일 거잖아. 그치? 아니 100이랑 50이니까 합하게 된 게 F1과 F2를 벡터적으로 더한 값이 이쪽 방향으로의 50일 건데 요 놈과 크기가 당연히 똑같을 거다니까 어디음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무게가 200인 물체를 놓고 동일하게 힘을 작용했으면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찰력의 크기는 2배가 된다. 뭐라고? 무게가 200인 물체를 놓고 200짜리를 놓고 동일한 힘을 작용했을 때 이쪽으로 100, 이쪽으로 50이 있을 때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때는 마찰력이 얼마겠니? 이때도 50이겠죠. 안 움직이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2배가 100이 된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50이 남으니까 물체를 당기는데 물체가 이리로 간다는 뜻이잖아. 그치? 빨리 안 되지. 이쪽에서 누가 100으로 당기고 50으로 당기니까 50쪽으로 움직여. 그럼 이제 물리법칙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사라지겠니? 이렇게 밀었더니 물체가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살아 내가? 말이 안 되잖아. 되게 틀렸네요. 오늘도 질문 진도로 나가지 말고 안 나가면 정민쌤이 또 나가주는 건가? 좋은데? 나무막대기의 무게가 나무막대의 무게가 5N, 15N, 10N인 물체가 그림에 있군요. 이렇게.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얘는 물속에 있고 이쪽에 얘는 10N, 얘는 5N, 얘는 무게가 15N이다. 수평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식의 무게가 10인데 여기 걸리는 장력이 10일 거고요. 여기서도 10으로 당길 거고요. 이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쪽에 걸리는 힘도 10이어야겠죠. 그런데 얘가 이쪽 방향의 힘이 여기 걸리는 힘이 여기 걸리는 이 힘이 10이어야지 이 양쪽이 여기도 지금 10이니까 두 개가 평형이 될 건데 요 놈의 아래쪽 방향의 중력의 크기가 5밖에 안 되니까 이 자식의 mg가 5밖에 안 되니까 또 다른 힘이 필요한데 여기도 줄이 있네요. 요 줄에 걸리는 힘의 크기가 5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줄이 쭉 연결돼서 얘한테 묶여 있으니까 얘한테 걸리는 장력도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자식의 중력이 15라고 했으니까 이 물체가 정지된 이유를 설명하려면 위쪽 방향에 또 다른 힘이 필요한데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부력이 있겠네요. 부력의 크기가 10이겠네요. 요마랑 요마를 더한 게 요마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나무막대기의 왼쪽에 있는 애의 합력을 구하게 되면 여기서 합력은 얘가 10이었으니까 얘도 10이 나와줘야겠죠? 기억은 당연히 맞을 거고요. 자, 부력은 10이니까 얘는 틀렸고요. 자, 막대를 그대로 들어 올려서 비물체를 물속에 빼내면
이쪽에는 20이고 이쪽은 10이니까 이쪽으로 기울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진다. 뭐 그러겠네요. 그러겠네요. 20번. 자, 20번은 자, 그림처럼 융수철 A와 B에다가 똑같은 추를 매달았더니 A가 더 많이 늘어났네. 이쪽에가 추의 개수니까 이 값은 얘한테 적용하는 힘에 비례할 거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늘어난 길이 미터니까 늘어난 길이니까요.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있는 A라는 애랑 여기 있는 B라는 애랑 둘이 비교하면은 같은 길이가 늘어날 때 A한테 작용하는 힘이 B에 작용하는 힘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니까 같은 길이가 늘어날 때 이만큼이 늘어날 때 힘을 더 많이 받는 얘기는 A가 더 튼튼한 형수라는 얘기지. 뭐 B가 더 튼튼해 보이네. 딱 봐도 B가 되겠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뭐냐? 당연한 걸 보니까 할 말이 없는데 뭐라고 할까? 이 자식의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이 자식의 여기서의 기울기의 의미가 델타 x분의 델타 f에 비례하니까 이 값이 k 값이 될 거고요. 용수철이 얼마나 튼튼한 일을 나타내는 정도가 되는 용수철 상수가 기울기가 될 건데 A의 기울기가 커요. 그러니까 A가 더 튼튼한 용수철이다. 다시 말하면 변형이 잘 안 되는 용수철이다. 뭐 그런 뜻이니까 그림에서 변형이 안 된 B가 얘가 B인 거고요. 이게 A가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 21번. 자, 재질은 똑같고 무게와 크기가 다른. 재질은 같은데 무게와 크기가 다른. 그러면 마찰 계수가 재질이 똑같으니까 마찰 계수가 A나 B나 C나 마찰 계수는 똑같고요. 무게는 누가 큰지 모르겠다. 무게는 나와 있네요. B가 C가 A가 뭐 이렇게 되네요. 빗면을 천천히 기울였을 때 나무 토막이 미끄러지는 순서대로 당연히 같다가 아니지. 이거 누가 같다고 한 거야? 재질이 똑같으니까 마찰 계수가 똑같으면 당연히 같다지. 같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찰 계수라는 게 뭐냐면 얘를 어떻게 측정하냐? 이 정지 마찰 계수는 어떤 애를 갖다가 이렇게 있으면 빗면이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여기 있다. 그럼 이 자식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요만큼이라면 이 자식의 수직 항력이 요만큼이 작용을 해서 이 자식의 벡터를 때리면 여기로 내려가려고 하거든. 이 내려가려는 힘의 크기가 mg의 사인 값인데 안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때 작용하고 있는 이 마찰력의 크기가 이 값이 누구냐면 마찰력인 거야. 그런데 쭉 각도를 올리다가 세타가 되는 이 순간에 만약에 미끄러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얘가 받는 이 마찰력의 크기가 바로 그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인 거고, 그럼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계수에다가 이 자식의 수직 항력을 곱한 값이야. 그러면 수직 항력이 뭐니라고 하면은 이 값이 수직 항력인데 이 값은 mg 값에 대한 이 값이니까 이게 mg의 코사인 값입니다. 자, 그 얘기는 이 뮤라는 값의 정지 마찰 계수라는 요 뮤라는 놈의 정체는 요 자식분의 요 자식이니까 양쪽에 mg가 약분이 되면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 탄젠트의 세타 값이 이게 정지 마찰 계수야. 정지 마찰 계수는 이 뭐랑 비례하는 값이냐? 표면의 거칠기랑 비례하는 값이고요. 거칠기가 지금 똑같다고 그랬잖아. 재질이 똑같으니까
세 놈이 똑같으면 질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질량은 상관이 없고요. 중간에 약분돼 버린단 말이야. 질량은 상관이 없고 얘가 똑같으면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탄젠트 값이 똑같다는 얘기고 같은 각도에서 미끄러지는 거야. 세 놈이 다 똑같습니다. 같다가 맞네요. 그러면 22번까지 풀이를 다 한 거고. 자, 니네는 막 책이 크하다. 야, 이거 쓸데없이 이게. 야, 이렇게까지 쓸데없이 한다고 그런 거야. 아니, 숙제. 이거 나중에. 힘이란 무엇인가? 요거는 답질 한번 나눠줄게요. 힘. 마찰력 같은 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일단 지난번에 중력 상승력을 했으니까 마찰력 구력까지 하게 되면 여기까지 52번까지를 갖다가 이 두 번째 챕터까지를 쭉 답을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답지를 나눠줄 테니까 답을 맞춰보시고 오늘은 그러면 와 이렇게까지 굳이 뒤쪽에는 뭐가 있는가? 사람의 눈에 대한 설명이다. 거울과 렌즈니까 작동하는 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 오늘 뭐 눈에 대해서만 좀 합시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이 오감이 있지 않니?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거기다가 뭐 표현 감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만큼. 여자애들 하나 더 있죠. 여자의 육감. 오늘 좀 피곤해. 먼저 좀 잘게요. 딱 하면은 귀신같이 알지. 목소리의 뉘앙스에서 1시간쯤 뒤에 딱 전화 오죠. 어디야? 친구들하고 술 먹고 밥 먹다가 걸리는 거지. 나중에 너희들이 겪게 될 일이야. 사람의 그 눈들이나 이런 감각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뭐랄까 한계치가 있죠.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로봇이나 이런 애들처럼 눈이 굉장히 정밀하고 귀가 굉장히 정밀해. 귀가 막 너무 막 정밀해서 지금 여기 지금 막 개미가 똥 싸는 소리가 다 들려. 아마 사람이 미쳐버릴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지 않겠냐? 사람의 눈이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영역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적외선이나 자외선이나 뭐 전파 막 이런 거 다 보이면 여기 지금 막 라디오파 날아다니고 지금 막 정신없을 거잖아. 세상이 어떻게 되게 보이겠니?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눈만을 생각해보면은 사람의 눈은 이 가시광선밖에 못 바라보는데 이 파장의 영역으로 치게 되면 이 빨간색이 있고요. 빨간색의 파장이 좀 이렇게 길고요. 보라색으로 하면 좀 짧아지고 이렇게 짧아져. 이쪽이 짧아져. 이쪽이 짧아지는 거야, 파장이. 이쪽은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부터 이 보라색에 해당하는 이만큼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빛이라고 부르죠, 빛. 오케이?
외우기 편하게 보통 빨간색이 파장이 좀 긴데 750쯤 되는데요. 한 760이라 합시다. 760 나노메타. 여기서 뭐라고 하니? 600? 600이 여기면은 600? 이만큼까지 다 보입니다. 760. 제일 그 파란색이라고 얘가 380 나노메타. 대충 얘를 파장을 남다라고 하면 파장이 한 대충 이 보라색보다 2배쯤 더 되면 그게 거의 빨간색 끝에 부분에 거의 걸려 있는 거거든. 적외선과 가시광선의 경계일 건데 요만큼의 그러니까 파장으로 치면은 760부터 380 사이 것만 보이는 거야. 요 바깥쪽이 되면은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요 바깥쪽에 있으면 보라색, 자색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자색의 바깥쪽에 있다 자외선이라고 하죠. 자색보다 더 파장이 짧으면 뭐야? X선이고 더 짧으면 방사선, 감마선이죠. 마찬가지로 적외선의 바깥쪽에 있으면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TV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쓰게 되는 전파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얘보다 파장이 더 길다는 놈들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얘가 얼마니? 이 자식의 파장값이 한 12cm쯤 되고요. 12cm가 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확인했어? 모든 전자레인지는 똑같대. 전자레인지는 원리가 뭐니?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그치, 물분자가 있으면 물분자가 떨게 만드는 물분자의 고유 진동수가 있거든. 그 고유 진동수가 2.45GHz야. 그러니까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인데 하동에서는 이제 어떤 애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으면 이 자식이 한 번 출렁거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면 그걸 주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진행하는데 걸리는 거리를 람다라고 하죠. 오케이? 주기의 역수를 갖다가 진동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진동수. 그러면 그 파장으로 치면 F분의 V 값인데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속력은 빛이라는 것도 다 3 곱하기 18승이야. 다 3 곱하기 18승이야. F가 얼마냐면 2.45GHz를 집어넣으면 이게 0.12m쯤 되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뭐냐 12cm인 거잖아. 12cm인 걸 확인해 보고 싶으면 전자레인지에다가 길거리에 가가지고 딱 개미를 한 200마리 있으면 잡아. 개미를 200마리 잡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고 전자레인지 돌려버려. 회전판을 빼고 돌리면 그 안에 개미가 어떻게 돼 있을까? 전자레인지에다가 개미 왕창 집어넣고 돌리면 어떻게 될까? 이 안에서의 파가 이렇게 생기는 12cm 정도의 파가 이게 한 24cm짜리의 한 너무 작은데요? 36cm나 뭐 이만큼의 전자레인지가 있다 폭이. 그러면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런 식의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는 이런 값이었다, 이 값이었다가 막 이게 추렁거려.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여기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올라 막 요동을 막 친단 말이야. 여기 겁나 뜨거워. 여기 겁나 뜨거워. 이런 데서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애들이 이런 데로 도망가. 여기도 만약에 바닥에 보일러를 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덥다고 그냥 모르겠다 죽어버리냐 가만히 포기하고 있을까? 본능적으로 피하겠지. 바닥에 만약에 마룻바닥에 보일러가 이런 식으로 깔려 있어. 여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막 방이 뜨거워지기 시작해. 그럼 여기 너무 뜨거워 하다 이렇게 뜨거워 여기 안 뜨거운데 차라리 서 있겠지. 그러지 않겠니? 네. 고양이나 이런 애들은 겨울 되면은 이런 데보다는 이런 데 가면 이게 딱 면적이 좁잖아. 이런 데 귀신같이 알아서 거기 가서 고양이가 식빵 먹는단 말이야. 고양이가 식빵 먹는 게 뭔지 모르지? 이렇게. 식빵 모양 딱 여기 있어. 이런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개미들이 이런 데로 피합니다.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출렁거리지 않으니까 다거지지가 않단 말이야. 내 몸에 물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내 몸에 물이 끓지 않아. 그러니까 견딜만해. 개미들이 막 발발발 모여있어요. 이런데. 이게 그러면 아까 12cm라고 했으니까 6cm 간격으로 애들이 모여있어.
6cm가 이게 넘어가는 그런 애들은 가 고양이를 갖다 전자레인지 돌리면 어떻게 되겠니? 이거 혹시 이 안에서 야옹야옹 하겠죠. 죽겠다고. 돌리면 안 됩니다. 죽어요. 그렇지만 개미들 같은 애들은 살 수 있다. 이런 데 도망가면 되니까. 6cm인 걸 확인해 보고 싶으면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아래 달려있는 회전판을 띄어내고 한 요만한 그 초콜릿 사가지고 초콜릿을 넣어놔. 좀 돌리면 초콜릿이 6cm 간격으로 녹아. 파장이 6cm니까. 지금 이런 거 확인하지 않더라도 바보들이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마트 24 편의점 가가지고 오늘 뭐 먹지? 너 뭐 먹을 거야? 나 핫바 하나 먹으려고. 그래 나도 핫바 먹어야지. 핫바 하나 딱 집어넣어서 30초 돌려야지. 돌렸는데 핫바를 정 가운데다 딱 놔. 그냥 뱅글뱅글 돌아가면 정 가운데니까 핫바가 지금 이렇게 걸려 있잖아. 잘 안 돌아가잖아. 여기 어떻게 되겠니? 여기는 정 가운데 안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있으면 처음에 뜨거워. 조금 있다가는 차가운데? 뜨거워. 차가운데? 이런 바보 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문에 걸리지 않게 최대한 바깥쪽에 이렇게 넣어야 회전을 하면서 골고루 있는 거야. 라면을 넣더라도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사이드에 넣어야,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그 안에가 잘 있습니다. 가운데 놓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지만 지금 묻는 놈을 다 가운데 놓은 거지 지금. 핫바 먹으면서 지금 뜨거 차가 해본 애들이 그런 애들이죠 지금 다. 가운데 놓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이 너무 큰 것들이 있잖아. 옛날에 이게 군대에 가면 먹기 고문을 시켜요. 다 살아있겠지만 쌤은 수색대를 나가거든. 수색대 많이 빡셉니다. 아침마다 10km를 뛰는 그 미친 부대가 있어요. 근데 내가 8월달에 갔단 말이야. 자대에 갔더니 신병 들어왔으니까 신병한테 잘해줄 애들은 밥을 갖다가 이등병은 내가 밥을 풀 수가 없거든. 식판 들고 있으면은 내 고참이 알아서 퍼줘. 그러면 이만큼 퍼줘. 너무 많은데 이런 게 안 돼. 그럼 퍼주는 대로 먹어야 돼. 자기는 이만큼 먹어, 나 이만큼 먹어. 이게 한 숟갈보다 두 숟갈을 먹어야 속도가 맞을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속도가 맞춰서 먹는 거야. 근데 이등병이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늘 많이 퍼줘. 먹어. 배부러 미칠 것 같아. 내려오면은 근데 이런 좀 빡센 부대들은 간식, 부식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와. 빵도 잘 나오고 빵, 과일 뭐 이런 게 자주 나오거든. 되게 일반 부대가 한 번 나오면 얘들 3번씩 나와. 그날도 뭐 수박이랑 빵이랑 우유랑 엄청 나온 거야. 내려왔더니 한 소대원이 한 20명 돼. 신병 들어왔으니까 인간적으로 신병한테 좀 잘해줄 애들 나는 얘를 안 갈고 예뻐해 주겠다. 부식은 좀 반납하자 그랬더니 그래 하고 빵이 20개가 쌓여. 일로와. 고참들이 너 생각하는 마음이야. 먹어. 맛있겠지? 맛있을 것 같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하고 한 개 이렇게 먹어. 나는 그냥 편하게 먹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너 뭐하니? 내 바로 위에 고참 있잖아. 막고창을 불러. 야, 윤초아 불러. 이병 윤용초아. 이 새끼 다 먹을 때까지 너 푸시했대. 8월 말에 옆에서 이제 하나 둘 걔는 땀이 후둑후둑 떨어져. 어떡하자면 나는 빵을 막 먹어. 못 먹게 우유랑 먹어. 빵을 8개가를 먹어. 먹다 튀어나와.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등병한테 그만해. 빵이 한 10개 남았잖아. 빵은 못 먹으니까 야, 수박 갖고 와봐. 수박을 4분의 1통 잘라서 먹어. 그래. 못 먹겠습니다. 못 먹어? 야 넌 계속해. 그 고참은 막 땀이 후둑후둑 떨어져. 팔이 부르르 해. 그딴 미친 세대. 근데 이제 쌤은 진짜로 내 쫄따구를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때릴 이유가 없죠. 말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때리니? 때린 적이 없는데 이 밑에 쫄따구가 이제 들어왔단 말이야. 2달 뒤에 PX에 데리고 왔어. 만두 먹고 싶지 그때 먹고 싶대. 만두랑 냉동만두 있잖아. 냉동만두를 렌즈에 돌리는 거야. 핫바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집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핫바, 뭐 닭다리, 냉동만두, 뭐 콜라 이런 거 집단 말이야. 그래 맛있게 먹어 해가지고 이제 계산해주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랬더니 핫바 먹으면서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콜라 먹으면서 맛있습니다. 하고 먹는 거야. 아 그래? 근데 막 먹어. 근데 나는 몇 번 먹으니까 맛이 없잖아. 한 두어 개 집어 먹다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너무 늦게 먹는 거야. 야 빨리 좀 먹어. 씨. 이 새끼 손이 보이네 그랬더니 이거 사더니 눈빛이 흔들흔들 하더니 갑자기 이 만두가 이렇게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빨리 먹어야 된다. 손이 보이네 이 얘기를 잘못 해석한 거야. 이게 막 집어 먹다가 손이 보이네 그랬더니 갑자기 입으로 집어먹는데 야 씨. 1병이 2등병한테 그러고 있는 걸 상병이 보고 있으면 뭐라 할 거잖아. 그래갖고 왜 부신호도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손이 보인다고 하셔서 아 됐어요 대충 빠빠 뭐가 막 그래갖고 손이 보인다라는 게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쌤이 이 GP 들어가면서 한 막고참이랑 딱 100일 차이나요. 100일. 원래 이 부대원이 100명이니까 매 주마다 한 2명씩 3명씩 이렇게 신병이 들어와야지 이게 2명 3명 제대하게 맞잖아. 근데 GP를 들어가면 한 3달 동안 신병을 안 뽑으니까 3달 동안 비어있다가 3달 뽑았다가 신병 쫙 뽑았다가 막 이런 식이야. 내 고참 중에 뭐 1월번들은 막 동기들이 막 10명씩 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6월번인데 내 위에가 3월번이란 말이야. 내가 병장이 됐을 때 얘는 병장 3호봉이잖아. 3달 있으면 제대하잖아. 병장 내가 한 2호봉쯤 됐을 때 이 사람 제대가 한 달 남았으니까 아무 힘이 없거든. 부대에서의 이 권력은 포스트하드보다 조금 세. 100일 동안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부대에 존재하지 않아. 얼마나 재밌는 생각인지 몰라요. 3개월 동안 이등병에 꼴찌를 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거든. 왜냐면 어딜 가도 야 신병아 이병 힘든 노래 불러봐 노래 부르고 아침에 10km 구보에서 막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등병이 나 하나야 부대. 이등병만 군가한다. 나 혼자인데 군가는 뭐 그럼 혼자 노래 부르는 거야. 아 미쳐버립니다. 그 한 100일을 견디고 나니까 이 100일 동안은 최고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열받으면 이제 행정반 가서 얘들 정신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좀 돈이나 상사해라 그러면 그래 해. 그러면 이제 방송 내 밑으로 5분 내로 연병장 집합하면 애들이 연병장 100명이 딱 모여. 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가리 박아. 마이크 잡고 대가리 박아라. 왼쪽 불러. 그럼 애들이 막 불러. 구우다가 벽에 닿잖아? 그럼 구우다가 벽에 닿을 거잖아. 이쪽 벽에 끝에. 연병장 끝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 다 같이 차붙죠. 지금 멈추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 여기서 계속 불러 애들은. 불러 살려주십시오. 불러. 몰라. 불러 가면 애들이 막 불러. 으악 하면서 쌓이고 막 난리가 나. 인간적으로 너무 재밌지. 이 절대 권력이 된 후에는 아침에 점호를 안 나가.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제 점호를 하거든. 죽었는지 살았는지. 총원 100, 휴가 10, 현재원 근무 5, 현재원금 85 해가지고 보고한단 말이야. 이 보고할 거잖아. 나는 아침에 6시가 되면은 종이 딱 울리면 이 침상에 누워있다가 눈을 딱 떠. 그러면 벌써 이제 내 머리맡에 이등병이 와 있어. 이등병이 딱 와서 김동현 회장이 앞으로 제대 35일 남으셨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많이 남았네. 내가 옆으로 한 바퀴를 굴러. 그럼 걔가 침상을 개고 그거 다 개. 그리고 걔는 내 거 다 개고 지 거 다 개고 이제 옷 입고 청소하고 나갈 준비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한 10분 뒤에 모이면 한 8분까지 느기적하다가 한 2분 만에 이제 대충 이제 전투복 걸치고 뭐 한 다음에 슬슬 나가면서 이제 당직 하사가 있을 거 아니냐? 보고하는 애를 불러. 어차피 내 밑에겠지. 당직 사관이 이제 그 간부고 당직 하사는 이제 당번을 섰던 그 병이야 병. 근데 병 중에 짱인데 병 중에 짱이어도 어차피 내 밑에잖아. 내 위에 고참 제대하고 내가 왕고잖아. 내 밑에잖아 어차피. 그럼 이제 불러. 왜 그러십니까? 야, 급사 일로 빼. 급사가 뭡니까? 급하게 설사가 났다고 해. 아 그런 게 있으니까 보고를 막 해.
급사해 총알 84 그러는데 급사가 뭐야? 김도명이 배가 너무 아파서 이제 보통 선임하사들이 개자식 건 알았어. 왜냐면 그 짬밥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서 한 30분 숨어 있으면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모아가면서 이제 연병장을 뛰어나가. 10km 뛰고 갔다 오는 거야. 아침마다 1시간 뛰거든. 근데 슬슬 나오면 이제 행정반에 가서 신문 보고 이제 울고 있으면 애들이 1시간쯤 되면 소리 지르고 들어와. 근데 그걸 갖다가 하고 있으면 부소대장이나 이런 애들은 괜찮은데 가끔 이제 이 군인정신 투철한 소위 중위들이 한두 번은 봐주거든. 근데 지금 6명의 간부가 돌아가니까 본단 말이야.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급사에 누구냐? 김도현장이다 또 나 잡아와.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갔더니 나오시랬다. 야씨 배 아프다고 그래. 나오시랬는데요. 나오셔야 될 것 같은 분인데 진짜 알아서 하고 나왔어. 연병장에 이 나의 사랑스러운 그 100명의 후임들이 대가리를 맡고 있어요. 멋지죠? 이 앞에 사열대 앞에서 이제 김도현! 선생님은 배 아파? 알아 너무 아파. 다음부터 전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정문 나와야 되지만 또 배가 아프면 또 장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씨. 나를 때리진 않아. 군생활을 2년 넘게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예우야. 거기서 부대원 앞에서 병장을 때리는 건 상상하기 힘들어. 그래서 다음에도 안 나올 거야. 나오고 싶지만 배가 아프면 또 못 나올 거야. 이런 씨. 앉아 앉아서 죽으려고 해야 돼. 일병이랑 상무대인데 죽으려고 해. 일도 안 나올 것 같더니 가급적이면 나오겠지만 배가 아프면 이런 씨 앉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끝나면 애들이 막 이렇게 땀을 막 비오듯이 흘릴 거 아니야. 우통다 벗고 막 이런 애들이. 나를 원망할까 안 할까? 못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진짜 실제로. 앞에서 이 부대의 짱이 사병이 하사관한테 너무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균형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이게 완전히 이게 너무 심한 계급 차이로 갈굼만 당하거든. 하사관들이나 소위보다 병장들이 군생활을 많이 한 경우가 많아. 2년 넘게 군생활을 했는데 소위들은 군생활 해본 적 없잖아. 선임하사들도 이제 군생활 시작한 애들이잖아. 실제로 수색이나 매복 올라가도 지형을 잘하는 게 병장들이잖아. 실제 병장들한테 물어봐 가면 내가 이거 하냐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런 거안 가르쳐줘 그래. 모르겠는 거 아닌가? 부대 전체 100명을 적어줄 수 없으니까 이 병장은 건드리면 안 돼요. 재밌죠?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럼 그거고요. 뭐 있냐? 마이크웨이브 뭐 이런 애들 그치? 기억해 두십시오. 특성이 12cm. 집에 가서 축구에 돌려와봐. 12cm가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깔의 사람들이 볼 수 있고요. 또 사람의 눈은 또 24Hz입니다. 24Hz. 24Hz라는 얘기는 24분의 1초의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을 막 찍어대는 거야. 24분의 1초 뒤에 지금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계속 대니한테 알려주면 내가 만약에 24분의 1초 동안에 여기를 갔다가 오면 내가 움직인 걸 모를 수도 있겠지. 너희들이 이 사진 찍었다가 24분의 1초 동안 내가 다 놀다가 슈퍼맨처럼 놀다가 다시 또 되돌아왔어. 그럼 너희들이 이 사진을 찍었다가 또 이 사진을 찍으니까 모르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자동차 바퀴 같은 경우에 24분의 1초마다 바퀴가 한 바퀴나 또는 두 바퀴 정수배에 해당하는 바퀴를 돌면 바퀴가 멈춰있는 걸로 보였다가 어떨 때는 바퀴가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까지밖에 안 와버리면 요거 사진 찍고 요거 사진 찍고 요거 사진 찍으면 바퀴가 막 거꾸로 돌아갔다가 앞으로 돌아갔다가 막 이런 거 보이지? 그런 기억 있니?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연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커트를 나눠 보는데 요만큼밖에 안 돼요. 당연히 화면으로 찍게 되면 이런 애들은 보통 요새 영상 장치가 보통 한 60Hz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36Hz나 60Hz인데 요즘 60Hz가 많죠. 그러니까 60분의 1초마다 한 번 사진 찍어야 되니까 내 눈보다는 훨씬 더 얘가 민감해. 그럼 내가 24분의 1초마다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너희들은 내가 움직임을 본 적이 없는데 동영상으로 녹화된 걸 보면은 중간에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다 잔상이 잠깐 보일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아 요새 월드컵을 하잖니? 아 어떻게 이거 앞에 졌어요? 월드컵을 하잖아. 우리나라 월드컵 하는 거 봤니? 보긴 봤겠지. 홍명보가 뭐 짧게 끝나긴 했지만 고작 3게임밖에 없었지만 월드컵 할 때 좀 신기하지 않디? 경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경기장 주변에 이 광고판들이 있잖아. 이 광고판들에서 봤던 회사 기억나니? 기억 안 나? 압도적으로 기아랑 현대랑 이런 회사들이 많거든. 기아, 현대, 하나은행 우리나라 회사들로 다 돼 있어. 우리나라 회사들이 하나은행이랑 기아랑 돈 겁나 많아가지고 그 영상에다 뿌린 걸까? 아닙니다. 이거를 갖다가 현장에 있는 관중들이 보면 이거 그냥 회색의 그냥 어떤 그 벽 같은 그냥 스크린 그 꺼져 있는 스크린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화면을 240분의 1초마다 화면을 찍어대는 거야. 그럼 240분의 1, 240분의 2, 3, 4가 있잖아. 240분의 5가 되는 애는 얘랑 얘가 같은 화면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 뭐랄까 화면에다가 4개의 사진을 막 돌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기아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또 딴 나라 미국 애들이면 여기에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막 주가에 바뀔 거잖아. 바뀌었다가 또 여기 또 기아가 나와. 근데 우리가 잡는 건 이 카메라로 60분의 1로 잡으면 240분의 1의 4배니까 60분의 1로 잡으면 얘랑 얘밖에 안 찍히겠지. 어떤 데는 얘랑 얘를 찍는 거야. 우리나라에 송출하는 애, 유럽에 송출하는 애, 미국에 송출하는 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한 화면에다가 4개를 쏘니까 그걸 사람이 이게 보고 있으면 240분의 1초마다 바뀌는 거를 24분의 1초에 허접한 거로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벽 같은 그냥 꺼져 있는 스크린처럼 보여.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런 데가 그냥 물리적인 어떤 판때기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이런 광고판 같은 게 있어서 이 안에서 이제 이게 한 장 한 장 한 장 돌아가서 이렇게 여기에 뭐 이렇게 나왔거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반전에는 얘를 보내고 후반전에는 누굴 보내고 하게 되면 화면에다가 뭐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없겠지. 돈 많이 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죠. 이렇게. 옛날에 최용수라는 애가 골 집어넣고 와 너무 기뻐가지고 이 전광판에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골 세레머니 하다가 이 한 달인가 2달인가를 경기 못 나온 적이 있대. 와오 떨어졌어. 갑자기 죽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쫄뚝쫄뚝 하더니 경기 빠지고 여튼 사람의 눈이 그래서 사람의 눈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설명할 때 이제 근시, 원시 이런 걸 설명하잖아. 그럼 이렇게 눈빛이 들어와서 실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제 상이 맺히면 이게 대뇌로 올라갈 때 대뇌로 올라가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걸 인식하는 거야. 오케이?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렌즈가 너무 뚱뚱해. 렌즈가 너무 뚱뚱하면은 이 빛이 들어와서 너무 빨리 이렇게 모여버려요. 너무 빨리. 그럼 여기가 정상적인 곳인데 여기에 상이 맺히면 상이 흐려 보여. 이런 게 이제 근시야, 근시. 가까운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앞에다가 이렇게 옹호렌즈를 써주면 아까 그 자식을 좀 바깥쪽으로 몰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빛이 모여서 이렇게 상을 맺히면 이처럼 정상눈이 되는 거야. 이 보통 학생들의 눈이 정상인보다 이렇게 뚱뚱하다는 얘기는 가까운 것만 바라본 건데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핸드폰 보고 책 보고 지금 칠판 보고 킥해봐야 미터 단위에 해당하는 걸 보고 있잖아. 하늘에 지나가는 헬기라든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뭐 이렇게 뭐 건물의 꼭대기를 바라본다든가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걸 바라봐야 눈이 좋을 텐데 맨날 가까운 것만 보니까 눈이 이렇게 뚱뚱한 채로 고착화가 돼버리면 근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몽골애들처럼 이제 멀리 있는 걸 바라봐야죠. 겁나 좋잖아. 60.0 그렇더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그렇더니 어디 영상 보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쪽에서 오라네요. 뭐가 있나요?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 저쪽에서 오라는데요? 가니까 사람이 실제로 이제 오라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오라는 거를 이렇게 거울 같은 거 이렇게 한다고 하더만 평원에다가 과학기술이 안 발달돼 있으니까 전화기 같은 게 없으니까 저 멀리서 거울 가지고 반짝반짝반짝 하면 반짝반짝반짝 3번이면은 와라 2번 하면은 밥 먹으러 와 사인이 있겠죠. 우대 많이 했는데 우리 학교랑 옆에 요거랑 우리 학교에 의미는 없는데 쉬는 시간에 그냥 거울 두고 나가 창가에서 반짝반짝반짝 하잖아. 저쪽에서 또 반짝반짝반짝해. 뭐지? 반짝반짝반짝 하면 저기 또 반짝반짝반짝해. 많이 했었는데. 그래. 그럼 거기에 22번에는 590 정도가 되면은 550과 600 그 중간쯤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뭡니까 사람에서는 빨간색이랑 녹색이랑을 한꺼번에 느낄 거잖아. 빨간색과 녹색을 느낄 거잖아. 그러면 이게 옐로우가 되는 거죠. 두 개를 한꺼번에 느껴서 녹색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590 정도가 노란색 빛인데 노란색이라는 건 사람이 못 느껴요. 사람은 레드, 그린, 블루를 느끼는 3가지의 세포가 있고요. 이게 얼만큼의 비율로 느끼느냐를 가지고 색을 느끼는데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레드랑 그 다음에 레드, 그린이랑 그 다음 블루가 있으면 레드와 그린의 합성색은 뭐니? 이게 노란색 옐로우고요. 얘랑 얘의 합성색은 뭐니? 그러니까 시안이라고 하고 청록색이라고 합니다. 청록색. 얘랑 얘의 합성색은 마젠타라고 합니다. 마젠타는 자홍색입니다. 자홍색. 그러니까 정식 이름이 자홍색이니까 뭐 심홍색이라든가 보라색이라고 하면 안 돼. 이름이 있단 말이야. 자기 이름이 딱 있어요. 내가 김도윤이란 말이야. 근데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원빈, 장동건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 이름이 딱 정해져 있잖아. 이 이름으로 딱 불러야 됩니다. 다 만나면 화이트죠, 화이트. 오케이? 22번은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느낀 거다. 빨간 세포와 초록색 반응 세포가 한꺼번에 반응한 게 노란색을 인식한 과정이고요. 23번에는 나의 구급차, 그쵸. 이 거울은 이제 좌우가 뒤바뀌어 보이잖아. 뒤바뀌어 보이니까 119 구급대를 어떻게 써요? 1, 9 맞아? 9 그죠? 이거 맞아? 이 좌우가 뒤바뀌는 거 맞습니까? 잘 썼다. 가끔 앰뷸런스 지나갈 때 본 적 있니? 앞쪽에 운전하는 사람이 룸미러로 봤을 때 뒤쪽에가 앰뷸런스를 바로 알기 위해서 앰뷸런스의 차의 앞쪽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적어놓죠. 거울로 보게 되면은 바로 보이죠. 두 번째는 구급차의 앞면에 위와 같이 글자가 쓰여 있는 까닭은 평면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봐라. 또 2번은 평면거울은 이제 좌우가 뒤바뀌기 때문에 좌우를 뒤바뀐 걸 이렇게 써놓게 되면 내가 볼 때 똑바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놈들의 특징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거울은 평면거울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광학기계, 사람의 이 안경을 썼다거나 아니면 거울 같은 거로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물체를 보는 게 아니라 상을 보는 거야. 여기 다 안경을 쓰고 있잖아. 이 물체를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건
안경을 쓴 게 누구야? 혜린이밖에 없는 거야. 또 있다. 아, 이름을 알 수가 없죠. 저 학생. 두 명의 학생이 이 물체를 보는 거고, 지금 우리는 다 오문렌즈를 쓰고 있으니까 얘보다는 조금 작은, 좀 과장해 보면 나는 얘보다 좀 작은 여기쯤에 있는 걸 보는 거고, 이 학생은 여기 있는 걸 보는 거고, 쟤는 여기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지금 실제 보면은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있는 얘가 본 거는 거의 이렇게 된 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물체를 잡거나 그런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 어차피 상에 있는 곳에 물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가까이 있는 거에 차이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걸 상이라고 하는데 상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상이라는 건 실제의 빛이 가서 만든 상이야. 허상이라는 거는 사람의 눈은 굴절이라든가 반사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빛이 일자로 날았다 생각하거든. 그럼 중간에 이렇게 반사가 생기면 빛이 여기서부터 왔구나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빛이 날아온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연장선이 만드는 상은 허상인 거야. 허상. 실제 빛이 만든 게 실상이고 연장선이 만드는 게 허상인데 여기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 그럼 여기 뭐 이렇게 배꼽도 있고요. 발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얘가 상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상이 보이려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요. 이 빛이 여기를 발끝을 맞고 발끝에서부터 발끝은 굉장히 이게 빛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칠단 말이야. 빛이 맞고 사방으로 빛이 튀어. 그걸 난반사라고 그래. 난반사가 막 일어나면 사방으로 튀니까 작동하기 제일 편한 건 수직으로 들어가면 수직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광선이 하나 있었겠지. 요런 애가 하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쪽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튀겨서 입사각이랑 반사각은 늘 똑같으니까 이렇게 튀겨서 내 눈에 들어오는 애가 있겠지. 그러면 이 빛이랑 아무리 가봐야 안 만나잖아. 안 만나니까 뒤로 연장하고 뒤로 연장했을 때 만드는 여기서 빛이 빠져나오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발끝의 상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럼 배꼽은 어떻게 되냐? 배꼽도 이렇게 튀기는 이 광선과 눈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쯤에 해당하는 이렇게 튀기게 되면 얘도 여기서부터 빛이 빠져나왔다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배꼽이 있겠죠. 모든 부분을 다 1대1 대응시키게 되면 이 눈 아래쪽에 있는 거에 거울은 여기가 거울이 필요가 없지. 이건 내가 여기 지금 이게 튀기는 거 어떡합니까? 이건 내가 대표적인 광선을 그린 거고 또 다른 애들을 그리면은 뭐 이렇게 튀기는 애는 이리로 튀겼을 거고 해가지고 이 애를 갖다 하면 이리로 되고 이리로 튀기는 애가 있으면 이리로 갔을 거니까 얘도 연장하면 이리로 가고 빛을 무수히 많은 빛들 중에 거울이 밑에가 없어도 여기서 튀긴 거 말고 여기서 만드는 상들이 있기 때문에 요 밑에는 필요가 없는 거야. 내 눈 밑에 절반만 거울이 있으면 내 발끝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머리 위를 바라보는 것도 머리 위에 절반만 있으면 입사반사가 되니까 요만큼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내 머리 위의 절반과 머리 밑의 절반에 해당하는 절반이니까 키의 절반이겠죠. 키의 절반 크기의 요만한 거울이 있으면 내 전신을 볼 수 있는데 좀 멀리 있으면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거울이 가까이 있으면 이걸 갖다 요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기 발끝이 보여. 오케이? 그러니까 허상은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보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거울을 딱 들고 있으면 평면거울을 들고 있으면 여기 나의 이미지가 있겠지. 여기 나의 이미지가 있어. 내가 볼 때 여기 겁나 잘생긴 사람이 있거든. 야, 여기 니네 뭐 있니라고 하면 주먹이요. 아닌데 겁나 잘생긴 사람인데 그럼 나만 보는 거야. 허상은 나만 보는 거야. 근데 영화관에서 만약에 상을 맺혀서 여기 스크린 쐈어. 여기 있는 거는 누구나가 다 보는 거지. 이건 실제 빛이 가서 만든 거야. 이런 건 실상이야. 그러니까 영화관의 스크린에다가 허상을 맺히면 누군가 한 명만 보겠지. 실상을 맺어놔야 그러니까 거울 속에 보이는 이거는 허상입니다. 허상. 이렇게 하면 사라져요. 평면거울은 나랑 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그 뭡니까? 좌우가 바뀌어 있는 빛이 들어갔다가 반사되니까 이쪽에서 간 빛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 빛이 여기서부터 나왔다 생각을 하니까 이쪽에 보이는 게 거꾸로 이쪽에 날아온 거니까 좌우가 뒤바뀌어 있는 거야. 좌우가 뒤바뀌어 있는 상이 보이고요. 나 이거 수업이 끝나는데?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연습 문제를 푸느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우리 21번까지 푸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 다 풀었다 라고 정리쌤한테 얘기를 해줘. 그래서 거의 못 나갔다.
주시고요. 앞에 기본 문제도 채우는 거 그거 해가지고 오십시오. 아 이거 내 거구나.